2023년 첫 대담을 나눠볼 책의 주인공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쓴 제임스 클리어는 미국 최고의 자기계발 전문가입니다. 그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습관 형성, 의사 결정과 같은 지속적인 자기관리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재능으로 촉망받는 야구 선수였던 그는 불의의 큰 사고를 당하고도 좌절 대신에 매일 1%씩의 성장을 목표로 일상의 작은 성공을 이뤄나가 꾸준한 노력 끝에 대학 최고의 남자 선수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자신의 인생을 나락에서 구해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전 세계에 알리는 최고의 자기계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제임스 클리어의 말대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앞으로의 대담을 통해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클립의 박혜은 상무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의 새해 첫 번째 독서 대담 시간입니다. 오늘 데이터 클립의 송기섭 대표님을 모시고 대담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송기섭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여러 가지 좋은 책들로 대표님께서 추천도 해주시고 소개도 해주시고 이제 그 책을 읽고 여러 가지 대담을 나눠볼까 합니다. 이번에 첫 대담이다 보니까 오래 들어가지고 대표님께서 이제 같이 어떤 책을 하면 좋을지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추천해 주셨고 오늘 그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대표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은 어떻게 추천을 해주시게 되셨을까요? 네, 습관의 힘 자체가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것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 같은 잣대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런 우리 구독자들도 이 작은 습관이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네.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께서 해주신 말대로 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으로 어떻게 자기 개발을 이루고 좀 더 성장해 나가는 한 해가 될 수 있을지를 대담을 통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얘기를 하고 나눌 수 있을까 생각을 들어서 리뷰를 통해서 한 4가지 정도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를 뽑아보았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얘기할 그 키워드는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목표와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우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여기서 말하는 습관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습관이 맞나요? 아니면 다른 게 좀 있을까요? 같은 거 맞아요. 네. 같은 게 맞는데 네. 여기에서의 습관이라고 하면 좀 시기와 분기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습관은 나이가 좀 들고 혹은 내가 경제적 주체로서 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습관을 가져야 좋을지에 대한 기준점을 지금 상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린애들의 습관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습관하고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습관이라 하면 의식적인 습관, 우리가 생각해서 좀 바뀌어가고 바꿀 수 있는 습관, 그런 습관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좋은 습관을 키워라 라는 그런 책이 아닐까 하고 읽었다가 이 습관에 대한 의미를 좀 다르게 생각해 보게 됐던 저 책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습관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게 그 목표와 어떤 시스템이라는 2가지 얘기를 여기서 거론을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목표와 시스템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교수님? 같으면서도 좀 달라요. 습관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게 목표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같으면서도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QC가 중요했다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도 QA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런 또 그런 식일까요? 측면이 굉장히 강하죠. 네. QA는 과정이 충실하면 결과도 좋다. 이게 이제 1980년 이후에 이루어진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 대신에 뭐가 있죠? 결과가 안 좋은 것들은 폐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폐기할 수 있는 인생은 아니니까 결과가 좋으려면 좋은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 그 좋은 과정은 습관
습관이 그 시초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물론 좋은 습관이었죠. 그러면은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조그만 장치하든지 도구하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있죠. 좋은 습관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 환경 설정도 필요하고 네. 시각적으로 자극을 받는 것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론적으로는 많이 있어요. 세세한 그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왜 그런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 그런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왜 그 습관을 들이고 싶은지를 탐구를 해봐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많은 탐구가 필요하죠. 대표님께서는 그동안 뭐 좋은 습관을 형성해서 좀 이렇게 원하는 바를 목표까지는 아니더라도 과정을 뭐 즐거웠다든지 뭐 그런 경험이 좀 있으실까요? 뭐 네. 그런 경험은 많죠. 습관은 정말로 의식하는 습관만 중요해요. 의식하지 않는 습관은 뭐 패시브 스킬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의식해서 자꾸 바꾸고자 하는 습관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부족한 부분 혹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데 있어서 방법론을 잘 모를 때 그럴 때 뭐 독서를 한다든지 나보다 더 뛰어나거나 그 길을 간 사람들을 찾아서 조언을 구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아주 작은 습관에서 비롯된 걸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인 혼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나 좀 더 좋은 컨설턴트를 만난다든지 그런 방법론을 좀 바꿀 수 있는 필요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건 습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뭐 말씀 주신 대로 대표님께서는 그 독서를 하는 것이 자기 개발을 하는 가장 큰 좋은 방법이라고 최고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자기 개발이라고 하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거나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기 개발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도 잘 네, 사는데 요즘 좀 그런 뭘 더 분위기도 개발 있죠. 예. 더 개발하고 살겠냐? 그냥 있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안 되는 거냐? 맞아요. 습관이 약간 좀 그런, 그렇죠, 그런 그렇죠. 맥락도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네. 습관이라는 게 내가 지금 하기 싫은 일 혹은 내가 자동적으로 행해지지 않는 것들을 이제부터 습관으로 붙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습관이 의식적인 습관이어야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독서라는 것도 자기 개발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이고, 그렇죠? 자기 개발을 이루기 위한 수단은 아니고요. 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자기 개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자기 개발을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클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작은 습관으로 들이는 거가 PDCA 사이클을만 적용을 해야 된다고 들었고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회사가 늘 그렇게 하죠. 프로젝트 회사니까 저희는 네, 그렇죠. 계획, 실행, 점검, 개선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죠. 그래서 이 개선들을 이루어질 때마다 조금씩 변경 관리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PDCA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죠. 이 PDCA 안에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PDCA는 원하는 결과의 목표값인 거죠. 그래서 PDCA 안에는 그 과정들이 담겨져 있어요. 실행, 점검, 개선이 원하는 결과를 이룰 때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다 하면 참 좋은데 과정이 없이 그냥 목표와 결과만 있는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입장이 참 그래요. 답답하시죠? 네, 답답한데 중간이 없다 보니까 목표와 결과값이 있으면은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로젝트의 특징 중에 점진적 구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점진적 구체성은 처음에는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살이 점점 붙는 거죠. 그래서 이 점진적 구체성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 점진적 구체성이라는 것이 아주 작은 습관의 확장판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 2분 법칙, 요가를 하려면 매트를 먼저 깔아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2분 안에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근데 그게 목표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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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는 스타트.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원하는 결과, 목표 이런 음. 말이 나오는데 원하는 결과라는 게 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아마 거죠? 백인 백색일 것 같아요. 네. 사람마다 가치관과 정체성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뭐 아주 튼튼한 몸을 갖춘 운동선수가 될 수도 네.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저술가가 될 수도 있고 아마추어 음악가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의 원하는 목표에 따라 그 과정들은 좀 다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얻으려고 하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얘기한다면 프로젝트 용어로는 WBS라고도 얘기하고요. 한국말로 얘기한다면 분할, 아주 잘게 쪼갤 수 있는 행동 단위를 얘기합니다. 네.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에서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 쪼개서 맞죠? 시도를 하는 거죠. 내가 쪼갤 수 있을지 단위를 쪼개서 시작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지금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것도 그런 내용이에요. 네. 아주 작은 습관이 모여서 계속 확장판이 되고 이 확장판이 PDCA 사이클링이 되고 이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목표값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더디고 힘들고 느리지만 아주 작은 습관이라도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 단 0.1%씩이라도 계속 하다 보면은 그 1년을 통계로 봤을 때 37배의 성장을 할 수 있다고 통계로도 말하고 있고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경험담도 들려주고 있거든요. 이걸 약간 습관의 복리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스에서 얘기하는 네. 그 끈기, 인내심 이런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같은 일을 습관을 100번만 하면 뭔가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 습관 자체가 37배 정도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뭔가 해야죠. 근데 그렇게 지속할 수 있는 힘은 필요해요. 그럼 왜 지속을 해야 되냐? 지속할 수 있으려면 뭘 해야 되냐? 환경 설정이 필요한 거죠. 이분 법칙도 있고 여러 가지. 미국 가정에서 보면 뭐 미국 드라마 이런 거 보잖아요. 네. 그러면 뭐 식탁에 사과가 이렇게 딱 늘 있어요. 맞아요. 늘 이렇게 바구니가 가득 왜 그럴까요? 그게 소품 같다고 생각하는데 소품이 아니라 네. 사과를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 건강에 좋으니까. 의식적인 습관. 그렇죠. 의식적인 습관을 들이기 위한 장치죠. 그렇죠. 그런 장치가 환경 성장에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그런 사례가 있으신가요? 저는 많죠. 저는 워낙에 독서를 좋아하다 보니까 독서를 위한 태블릿도 한 3, 4종? 맞아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3개 이상은 되시는 것 같아요. 이-잉크를 네. 활용한 것도 있고요. 근데 전자책뿐만 아니라 일반 책도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뭐 책 중독증 비슷한 그런 상황에 있긴 담고 한데 싶은 중독이네요. 그런 습관이 들어진 거죠. 그것도 지금은 그냥 습관이라고 퉁 얘기하시지만은 그 습관이 들이기 위한 굉장한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어느 날 갑자기 책을 막 읽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아 그렇진 않겠죠. 네. 저희도 직원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책 읽어보라고 하면 네. 또 뭐 주변 지인들한테도 책 읽으라고 얘기하면 책 잘 못 읽잖아요. 책을 읽는 것도 지속적으로 쌓여 나가는 게 있어야 돼요. 지식도 계속 쌓이다 보면 그 다음 책 읽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 습관이 필요한 거죠. 그것 때문에. 대표님께서는 항상 좋은 소식이라든지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 하시고 저희 사내 게시판에서도 언제든지 추천, 그것도 약간 직급별로 임원한테는 임원한테 맞는 책을, 아래 제일 막내 같은 사원들에게는 또 그에 맞는 책을, 중간 관리자에는 또 관리자의 소양을 좀 갖춘 책을 추천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도 항상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그게 진짜 좀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걸 참 읽고 싶지만 잘 안 되긴 하더라고요. 독서를 하다 보면 연령대별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경험치상에서 다르고 네. 칠리는 평범한 데 있다고 평범한 책은 또 20, 30대는 재미가 없어 보이고요. 네. 자꾸 가면 단순해지는데 그전에는 조금 더 자극적인 요즘엔 역행자 이런 거 되게 잘 나오잖아요. 그쵸. 굉장히 자극적이고 네. 그죠? 좀 해야지만 네, 눈길을 끌고. 아마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시기별로 나이별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말하는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의식적인 습관을 들이면서 점진적 구체성을 갖춰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의식적인 습관을 습관으로 정말 붙인다고 하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체성이라는 거는 어떤 걸까요? 그 부분 어려웠긴 했거든요. 아니요, 정체성만큼 쉬운 게 없죠. 그게 제일 쉬워요. 아침마다 조깅하는 사람 있죠. 네. 그럼 그분의 정체성은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매일 네, 뭐 한 네. 페이지씩 글을 쓴다고 하면은 네. 뭐 저술가가 될 수도 있고 1시간씩 피아노 연습을 한다고 하면 음악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 사람들이 매일매일 하는 습관,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 정체성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계속 고민하고 생각해봐야 되는 건가요? 의식적인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자꾸 의식적인 습관을 들이라고 얘기하냐면 네. 부자가 된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부자가 된다고 하면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나 말이죠. 그러면 부자가 되기 위한 습관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한 습관도 있잖아요.
나쁜 습관을 없애고 좋은 습관을 계속 붙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점점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저도 부자가 되기 위한 목표를 약간 세우고 대표님의 얘기를 기다만 들어서 하나의 습관을 가진 게 할부로 하지 않고 네. 살기 그런 작은 습관을 하나씩 네. 들이도록 저희 생각했거든요. 직원 중에는 무이자 6개월도 있어요. 하나하나 조금씩 작은 습관이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습관, 결국에 부자가 되는 습관을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은 한 달에 자기가 버는 수익이 있을 거잖아요. 그 수익의 10분의 9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고 10분의 1을 저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할부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다음 달에 번 돈을 지금 땡겨 쓰는 거잖아요. 몇 개월씩 땡겨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계산이 안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나쁜 습관인 거예요. 그렇죠. 그건 나쁜 네. 습관인 거지.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얘기하자고 하면은 행동 변화에는 3단계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결과 변화, 과정 변화. 제일 중요한 게 정체성 변화가 이루어져야지만 그 사람의 행동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정체성은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고 익숙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습관을 통해서 본인이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습관을 얼마나 해야지 정체성으로까지 가냐는 거죠. 의식적인 네. 습관을 하기 위해서는 66일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지금도 우리가 얘기하는 습관 자체가 내가 변하고자 하는 거, 이루고자 하는 거,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소한 작은 습관을 66일 정도는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게 좋은 습관과 정체성으로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이분이 얘기하는 1만 시간의 법칙,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횟수가 중요하다, 그런 부분도 사실은 그런 부분하고 좀 일맥상통할 거예요. 그럼 어쨌든 습관이라는 것은 무조건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닌 것이고 그렇죠. 무엇이 되고 싶은 정체성을 정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 간절함 담아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그렇죠. 거죠. 저는 그거를 의식적인 습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냥 습관이 아니고 의식적인 습관, 내가 꼭 이루고자 하는 습관.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부자가 될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버는 수익의 얼마를 저축하겠다, 뭐 10분의 1을 저축하겠다, 이런 게 습관인 거예요. 아주 구체적이고 행동으로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계속 마련하는 것, 그게 습관이에요. 무조건 말하는 것보다는 시작을 하나도 할 수 그쵸. 있게끔 말 습관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부스터샷 같은 건데, 네네. 이분 법칙에 의해서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을 찾아내고 시작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습관을 들이는 데서의 시작 버튼을 누른 것과 같으니까 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분이 얘기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얘기하는 것 중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작은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 그 작은 습관은 바로 정체성이랑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습관이 진짜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분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하기도 하죠. 이 습관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저도 그 부분이 알고 있던 그런 습관하고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습관이 그럼 어디서부터 올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잖아요. 네. 자기가 어떤 역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할 거고요. 이런 거하고 좀 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호기심이 관심을 낳죠. 관심이 소질을 낳고, 소질이 재능을 낳고, 재능이 어쩌면 대가를 만들 수도 있어요. 작은 습관이 점점점 확대되어지는 거죠. 점점점 확대되어서 대표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습관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정체성이라는 것은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습관이 결국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엔 작은 습관이라는 게 뭐가 되고 싶다는 그 정체성을 끌어내기 위한 최고의 수단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네. 작은 습관이 아니고요. 아주 작은 습관. 아주 작은 습관. 그렇죠. 거의 비트 같은. 아주 작은 습관. 네. 그것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점점 확대되고 네. 점점 구체성이 있어지고, 그래서 그것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때까지 PDCA 사이클링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끊임없이 편집하고 수정하고 계속 확장해서 나가야 된다는 그렇죠. 어쨌든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아주 작은 습관의 힘, 하지만 반대되는 나쁜 습관은 대가가 따르게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과정을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오늘 어쨌든 요 네 가지 주제로 습관에 대한 의미부터 목표와 시스템에 대한 차이, 습관이 말하는 정체성, 그리고 습관이 가지는 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는데요. 습관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로 자기 정체성까지 이어질 줄은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좀 새롭게 느껴졌던 바였거든요. 오늘 대답 어떠셨나요, 대표님?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아주 작은 것을 좀 소중하게 여기시고 소중함을 지켜나가면서 습관으로 이룰 수 있다면 원하는 목표에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작은 습관의 힘을 드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PDCA,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그 사이클일 수도 있겠지만은 계획 세우고 행동 액션하고 체크해보고 다시 피드백 주고, 이것을 어떤 업무 용어가 아니라 회사의 습관을 점검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면 이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 도구의 하나로 PDCA 사이클을 그렇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표님,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새해 첫 대담으로는 정말 좋은 책이라고 저도 느꼈고요. 네. 예, 다음번에는 더 좋은 책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